일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인데요. 이 10문제씩만 해도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목적 21회 때 출제되고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출문제인데 명문규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문규정. 해석상 좋은 말을 적는 게 아니라 명문규정입니다. 명문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한자로는 명문규정. 즉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답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해석하지 말고 우리 초등학교 도덕시험, 중고등학교 도덕시험은 좋은 말 적으면 답이었죠. 근데 이거 좋은 말 적는 게 아니라 딱 법조문에 있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게 어려워요. 단순히 암기해야 되니까.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 2번 용어정의 옳은 것입니다. 용어정의는 이 법에서 쓰는 용어라고 했죠. 이 법에서 쓰는 용어이다. 저당권,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중개상권리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은행 융자 알선하고 돈 계속 받아 먹어도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대출 알선하고 즉 저당권 설정 알선하고 돈을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고요. 이 저당권이 중개상 권리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이 저당권 알선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우연히 단 한 번 영업성 없이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 아니죠? 중개업이 되려면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는 게 업이다. 3번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했죠? 이 법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취득해야 된다.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틀렸죠? 개인 중개업소에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법인 회사에 근무 안 하고. 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부칙개공, 법인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밑에 근무해도 되죠? 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시험에 잘 모르면 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은 X다. 보조원은 확인 설명은 못합니다. 계약서 작성도 못하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3번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했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중개상물이고요. 니은 이게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이죠. 이게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그렇죠. 영업권리금 이런 권리금, 바닥권리금 이런 게 있는데요. 지역 세 가지를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다 합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압류된 토지, 가처분된 토지, 가등기된 토지 다 중개상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된다.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된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중개상물 된다. 답 3번입니다. 3번. 4번 틀린 거 됐는데 이렇게 시험에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나오면 답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 지문은. 이걸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지. 그 답으로 체크 안 하면 됩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맞습니다. 3번이 답인데요.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재교부합니다. 등록관청이. 뿌린 자가 거둔다. 자격증 준 사람이 재교부하고 등록해 준 사람이 등록증 재교부하죠. 그래서 3번 등록증 때문에 X라고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재교부한다고요. 4번 공부 너무 많이 하신 분은 이게 4번을 답으로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우리 프린트 25번에 1번에 있어요. 25번에 1번. 25번에 1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이 없기 때문에 4번이 답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3번입니다. 명확한 거는 4번은 다음 달 5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다음 달 7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면 그건 X겠죠? 통보하는 거는 맞잖아요. 어쨌든 7일이든 10일이든 너무 깊이 그래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너무 깊이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통보하는 건 통보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7일 이내 통보해야 된다. 10일 이내 통보해야 된다. 이런 거는 X입니다. 5번 자격증 재교부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예, 우리 오늘 내드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2번 형광펜으로 색칠하세요.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7번 자격증 교부는 X라고 적어놨죠? 합격하면 자격증 처음 줄 때는 공짜로 준다 이 말입니다. 분실해서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되죠? 시도이사니까 시도조례입니다. 재교부할 때는 당의 지자체가 시도입니다.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 낸다.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7번을 같이 밑줄 치시고요. 새로 받은 프린트 가지고 밑줄 치셔도 금방 한 달만 지나면 또 벌겋게 색칠돼요. 옛날 거 가지고 자꾸 미련 가지고 계신 분 계셔요. 옛날 거 아까워가지고. 가감하게 버리고 또 새로 색칠하면 또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금세 색깔 다 칠해진다고요. (5번) 틀린 것입니다. 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환매권도 중개상권리 됩니다. 그러나 환매권 행사 또는 환매 이렇게만 나오면 그건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환매권도 중개상권리입니다. 3번이 답인데요. 컨설팅의 부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죠.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 없으면 뭐라고 해야 돼? 오리발 내밀어야 돼. 딱 한 건밖에 안 했다. 딱 한 건만 했다면 업으로 처벌할 수는 없죠. 업은 불특정 다수와 반복해야 되니까. 나는 컨설팅 위주로만 하고 중개업은 그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요. 조금밖에 안 했는데요. 그 조금 해도 그래도 몇 건 했잖아. 딱 한 건만 한 건 아니잖아. 예. 그럼 처벌받는다는 이야기. 무등록 중개업자로. 3번이 답입니다.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중개업에 해당되니까 등록 안 하고 자격증 안 따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고요?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합법적으로 하려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맞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세 가지가 있다. 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판례고요. 서울의 은평 뉴타운에서 있었던 판례입니다. 40억짜리를 은평 뉴타운에서 단독주택을 40억에 중개를 했습니다. 보조원이. 그리고 보조원이 하면서 이걸 3억 받기로 했어요. 3억. 중개하고 3억, 보수를 3억 받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비싸다고 하니까 안 팔려고 하니까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매수인이, 원래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는 거잖아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내기로 한 특약의 효력은 있다, 없다, 시험에 나오면. 효력?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40억에 뭐 4억이 나왔다고 하면, 근데 이게 세법상은 44억에 판 걸로 해야 되죠? 그 4억에 대해서도 또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럼 자식한테 40억을 증여했으면은 증여세를 내는데 그 세금을 부모가 내주면 그것도 세금 부분에 대해서 또 증여한 걸로 보고 또 세금을 내야 되죠. 이론적으로는 세법상. 현실적으로는 잘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특약은 효력은 있습니다. 매수인 내기로 한 거. 그 매수인이 내기로 했는데 보조원이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매수인한테 3억 받기로 했는데 네가 말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 세금이 1억 더 나왔다. 그 1억 못 주겠다. 3억 준다고 했는데 네가 말한 것보다 세금이 1억 더 나와서 세금 빼고 2억만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원이 뭔 소리 하냐. 3억 준다 했으면 달라 하고 소송한 거예요. 대부분까지. 대부분까지 갔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 왜냐면 이제 커피숍에서 계약을 했어요. 사장 몰래. 근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출력해가지고 나갔다고요? 중개사무소에서 출력하면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있어요. 계약서에. 그 이름 적는 난에다가 사장 이름을 적으면 사장한테 결제 올려야 되고 도장도 받아야 되잖아요. 도장을 못 찍으니까 그냥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에다가 실장 자기 이름 적었다고, 보조인 이름을. 그래서 판례는 개업공개사가 아닌데 개업공개사 이름을 적었으면 명백히 무등록 중개업자이고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푼도 못 받는다. 만약 제가 이게 보조원이었다면 차라리 2억이라도 받고 말았을 텐데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다 받으려고 하다가 한 푼도 못 받았다. 그 보조원, 그래서 계약서에 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하면 안 된다고. 기재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요. 실수로 적었다. 인정 안 됩니다. 실수로 적은 게 아니잖아요. 개업공개사 몰래 지금 한 거잖아요. 개업공개사하고 예를 들어서 5대5로 나눠 먹기로 했는데 혼자 다 먹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틀린 것인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고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3번이 답이네요.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의 이해에 따라야 된다. X.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따라야 된다고 했죠? 시도의사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는 시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 재책 사유다. 배제되어야 한다 했죠?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맞네요.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한다. X. 호선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X.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협회, 공제, 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7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2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 동안 시험 못 본다. 또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우리 프린터 46번, 프린터 5번, 2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교부한 시도지사. 우리 프린터 54번 맨 밑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4번 자격증 빌려주는 게 뭐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4번이 맞고요.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거는 공인중개사니까 자격 취소. 개업공개사라면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 틀린 것 답 1번이죠.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1번.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32회 기출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된다고 했죠? 목장용지든 공장용지든 미채굴 강물, 강물 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에 속하고요. 이게 권리금융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라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5번은 이게 이른바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례입니다. 답 4번이고요. 옳은 것입니다.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책심의는 심의할 수 있고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공공개사 정책심의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아니라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1번이 답인데요. 32회 시험에 이게 32회 문제거든요. 32회 시험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16문제 나왔다고요. 박스형 문제가 이게 보기가 4개를 나왔어요. 4개가. 그래서 원래 오지선 다행이면 지문이 200개 지문이어야 되죠. 40문제면. 근데 작년에 32회 때는 176개 지문이 나왔어요. 지문은 더 짧죠. 이렇게 오지선 다행이어야 되는데 4개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지문이. 근데도 어렵죠. 이걸 정확하게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쨌든 지문이 길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박스형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 박스 안에 4개 들어가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박스 안에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보조원은 확인 설명도 못하고 계약서도 작성 못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도 못하죠. 중개업무 못한다고요. 중개무에 확인 설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 설명하면 안 됩니다. 보조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될 수 있습니다. 그 개업공개사입니다. 소속 개업공개사. 다른 회사의 임원은 될 수 없죠. 이중소속이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 임원은 될 수 있다고 자격증 있는 사람. 없다. X.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했는데 외국인도 자격증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고요. 단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3번 틀렸고요. 4번이 답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잘못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거나 서맥 날인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근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이 500만 원 없어도 과태료라고 했으니까 맞죠? 100만 원 과태료라고 하면 X지만 4번이 답이고요. 5번 토지 이용 계획은 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프린터 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6번에 동그라미 4번 토지 이용 계획 있잖아요. 토지 이용 계획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기권, 가공, 공법상 이용제한에 토지 이용 계획도 들어갑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런 게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해당된다 이런 거 설명해야 된다고요. 설명해야 될 사항에 들어갑니다. 5번.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 X.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얼마나 힘든지 지금 시험 10월달까지 버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계속 갈등을 느끼게 되고 이거 포기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이런 걸 느끼더라도 끝까지 참고 하시면 모두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